얼마 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법안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해석이 다각도로 분석이 되는데요. 2차 전지가 1차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신재생 쪽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는 워낙 뜨겁게 가고 있고요. 태양광이 생각보다는 못 가는데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하나큐셀 미국 공장을 얼마 전에 방문했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높은데요.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까요? 일단 중요한 게 지금까지 해서 미국이 상당히 풍력 쪽으로 많이 밀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앞으로 해가지고서 좀 태양광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돌릴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하나큐셀이 미국의 정부 프로젝트에서 태양광 패널 250만 장 정도를 지금 납품을 하는 거의 역대급의 그런 지금 납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현재 봤을 때 퍼스트 솔라 다음으로 미국 내에 있는 공장 중에서는 생산량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지금? 네? 하나큐셀이 있나요 지금? 화면에? 저게 아니고 다른 풍력이라 그렇군요. 태양광을 봐야 돼요 지금 네, 우리.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풍력 부문, 네. 현재 풍력 부문은 지금 CS 윈드가 나오는 게 맞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하나큐셀에 네. 대한 얘기인데 현재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솔라 다음으로 네. 해가지고 2위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특히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에서는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더 네.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미국 내에서의 풍력 부품들의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게 또 인권 문제라든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또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풍력을 약간은 자제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좀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큐셀을 이제 한화 쪽에서 이제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 솔루션이 이제 큐셀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 영향력이 크다 그런 건데 그리고 태양광은 이제 중국 업체하고의 경쟁이고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이런 것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뚫고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봤을 때 이미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어 왔고요. 네. 실제로 중국은 2010년대부터 해가지고 저가의 폴리실리콘 쉽게 네. 얘기해가지고서는 다결정이라 그러죠. 다결정으로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이 싼 제품 가지고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야말로 인해 전술로 밀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는 단결정 즉 모노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고성능의 태양광 패널을 주로 많이 달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은 지금까지 해서 월등한 성능의 단결정 패널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밀렸던 게 현실이에요. 그랬고 지금 그래 왔는데 현재 이제 들어온 걸 보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 특히 이제 하나 큐셀을 비롯해 가지고 그 이외에도 LG라든가 LS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지금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는 고출력 그다음에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서 국산 태양광 패널을 이제는 좀 더 도입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광 쪽도 국내 이제 한화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네. 네,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풍력 쪽도 보면 CS 윈드나 이런 쪽이 글로벌리 수주도 많이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주가는 또 잘 못 움직여요. 일단 IRA의 수혜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동안에 오히려 풍력이 잘 갔었거든요. 네. 보시면은 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넥스트이어라든가 이런 이른바 바이든 관련주들이 있었죠. 네. 미국에서 그쪽에서 이제 정치 테마로 해서 유틸리티들의 즉 미국에서 이 전기하고 수도 같은 경우 민간 회사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민간 회사들이 이런 청정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CS 윈드 같은 풍력 관련주들 아니면 효성이나 이런 데가 좀 떴었고 실제로 CS 윈드는 GS하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풍력 타워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매출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의 이후에 이번에 미국의 콜로라도에다가 공장 기공식 푸에블로 지역이라 그러죠. 그쪽에 공장을 기공식을 체결해서 앞으로 5년 동안 해서 생산량을 이제 2배로 늘릴 것이다. 즉 이렇게 해서 이전에 비해서는 태양광은 이제 조금씩 다시 떠오르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해 비해서 풍력은 이제 약간은 조금 그 늘리는 그 생산량은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2차 전지에 전기차에만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2차 전 쪽에서 워낙 이제 해석을 하고 수혜가 가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 쪽은 기대를 좀 덜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도 사실 이런 쪽의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가서 좀 애꿎은 피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그럼 이 친환경 쪽에 IRA가 실제로 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기나 계기가 될까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풍력 태양광은 미국이 지금 아주 절실한 그런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퍼스트 솔라라든가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뭐 여러 가지 그 풍력 관련 이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이 쭉 있지만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당장에 이 캐파를 늘리는 거에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좀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이런 약간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와서 기술을 좀 노하우를 공유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IRA의 핵심이 뭐냐면은 미국 내 첨단 시설의 제조업의 공장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술력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국 제조업 역량을 강화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그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해 가지고 내놓으라는 그런 압박들이 앞으로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그 미국 내에 우리 태양광이나 풍력 공장들을 얼마나 더 투자를 하고 확충을 해주느냐가 이제 결국은 가장 큰 그 관건이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친환경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뭐 관심은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IRA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얘기는 좀 덜 나왔는데 보면 뭐 또 이 위원회 구성,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 이런 게 내용이 있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그 지금 2021년도 5월 29일에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이 컨트롤 타워가 이제 생겼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거의 모든 전권을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이 의장 2명에다가 여기 전문위원 100명 정도가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국무회의에 지금 현재 상정 들어가가지고 심의 중인데 지금 시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처음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 기본 계획이 굉장히 좀 미비하다라는 지적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우선은 요 보완 사항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세부 조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부분에 미비했던 부분, 미비한 사항들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정책은 뭐 힘을 줄긴 하는데 지난번에 언뜻 듣기로는 확대를 하지만 뭐 태양광 쪽보다는 풍력 쪽이 더 많았던 것도 기억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중점적으로 가겠다는 거고 어떤 산업이 효과를 봤습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선은 그 해상 풍력이라든가 이쪽을 또 보고 있고 그다음 또 이제 태양광은 육상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간 데다가 이게 이 기존에 있던 그 전력망하고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풍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에도 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에 들어가는 이 전력들을 원활하게 새로운 전력망을 통해 가지고 추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더 가게 될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현재는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제조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계 10위권이라고 하지 않으면 거의 그 5위권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제조업 분야 청정에너지 도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 해외 쪽에 우리가 청정에너지 사업,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 풍력 사업을 해외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탄소 전환권을 획득한 다음에 이걸로 해가지고서 오히려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일들이 좀 중요해서 이제는 그쪽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2차 전지만 보지 말고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친환경 쪽으로 확장해서 봐야 된다는 게 오늘 요지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이제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나 전략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중요한 거는 전력 분야의 탄소 중립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조업 분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IRA에 따른 그 친환경 투자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이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따라가기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는 조금 대체제로는 원전 관련주들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원전. 그런 상황이 왔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원전 쪽은 오히려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경우는 이게 설비 시간이라든가 이 각종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공장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설비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약간 좀 테마주 성격이 강하니까 갑작스러운 그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시는 걸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태양광 쪽이 그래도 약간은 더 관심을 두시기에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머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신재생 에너지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